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지난 주말 목포에서 4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9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대 남성이 목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외 출국을 위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목포시 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출국을 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직장 동료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역학조사를 거쳐 조만간 이동 동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전남 도립도서관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남 605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쯤 무안군 삼향읍 전남 도립도서관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뒤 폐쇄와 함께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 차원에서 11일까지 도립도서관을 폐쇄하고 12일 오전 9시 재개관할 방침입니다. 전남 605번 확진자는 목포 시민으로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순천형 강화된 방역 방침인 낮술 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됐습니다. 순천시는 11일 0시를 기점으로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며 식당에서는 종전과 같이 시간과 관계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 대한 집합 금지도 해제됐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접수가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외에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군 농업인들은 오는 6월 말까지 농기계를 절반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전체 535대를 절반 가격에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농업인은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감면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진도군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지원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오는 2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마친 친환경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입식과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입식 7일 전에 신고하면 서둘러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원해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라남도가 장애인 자립 및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박홍근 장애인복지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박홍근입니다. 네. 자세한 말씀 듣기에 앞서서 그동안 장애인들이 겪었던 불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대표적인 불편 불만 사항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바뀌면서 서비스 지원 시간이 일일 최대 1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드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달 중증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발달 중증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올해는 다양한 또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어떤 사업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 올해 65세가 되는 장애인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 지원 시간을 보존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단가를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데 금년부터 최소 지급 대상인 차상위 초과자까지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세 번째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위해 서부권 목포와 동부권 순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금년부터 본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관련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고 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네, 저희 도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장애인 사업비를 2,23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남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의 행복지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과 박홍근 장애인 복지팀장이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석탄 운송 장비에 몸이 끼인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지난 10일 저녁 8시쯤 국가산단의 한 유연탄 물류업체에서 작업하던 33살 A씨가 석탄 운송 장비에 몸이 끼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시간 3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등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사회 안전지수가 전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K-스탯 리서치와 성신여대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 등이 공동으로 선정한 2021 사회 안전지수 발표 결과 광양시가 57.53점으로 전국 155개 시군구 가운데 상위권인 29위, 전남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회 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개 분야에 걸친 정부 통계 자료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은 상위 계획과 관련 계획의 연관성, 대안 설정이나 분석의 적정성,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등 모두 10개 항목으로 오는 22일까지 목포시 홈페이지나 환경 영향 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예술인마을에 마련된 위센터는 기숙형 대한위탁교육기관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보금자리와 개별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입소 인원은 최대 15명, 교육기간은 3개월이고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한 이른바 핸드인핸드 운동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한 상품을 수령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한 뒤 안동대 링크사업단과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프리미엄연구센터, 전남대불산학융합원 등 3곳을 차기 릴레이 주자로 지명했습니다. 핸드인핸드 운동은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고 수령한 사진을 찍어 인증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창업 지원 시설인 창업연당을 운영할 운영사를 모집합니다. 창업연당은 창업을 연결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창업기업 입주공간 10실과 세미나실 2실, 또 공유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업자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창업연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사 공개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투자 일자리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목포시의회가 임시회를 갖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합니다. 목포시의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제363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시정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다양한 부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의 직무 수행 지지도가 20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진행한 주민직선 3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2020년 12월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장서궁 교육감이 51.5%의 지지를 얻어 지난 2019년 5월 이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장서궁 교육감이 취임 후 2년 반 동안 학생과 교실을 중심에 놓은 교육 혁신과 민주적 조직 문화 형성에 집중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20곳을 선정했습니다. 시군별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는 목포와 순천이 각각 3곳, 여수와 나주 각각 2곳, 광양, 고흥, 해남, 영암, 진도, 신안, 무안 등이 각각 1곳씩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모범 공인중개사 5명도 선정했는데요. 여수와 광양, 장성, 화순과 한평에서 각각 1명씩이 선정됐고 이들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모범 중개업소 현판과 지정서를 해당 업소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18일까지 재활용 촉진 사업을 운영할 보조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기존 재활용 촉진 사업은 관주도 사업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됩니다. 공모 분야는 3개로 재활용 촉진 경진대회와 중고 물품 매매, 플라스틱 제로화 사업이고 분야별로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여수시가 우체국 쇼핑몰에 여수 브랜드관을 운영합니다. 우체국 쇼핑몰 여수시 브랜드관은 지역 농수특산품 생산업체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되며 올해 매출액 15억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설과 추석 명절, 가정의 달 등 시즌별 할인과 다양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 시기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지역 농수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포 사막도에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사막도에 조성된 산책로는 데크 시설 없이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했고 수선화와 원추리, 왕번나무와 이팝나무 등 꽃과 나무와 함께 정자와 쉼터, 의자를 갖추었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밀레니엄교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무장의 길로 조성됐고 전동 휠체어 충전소도 설치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12일 낮부터는 강원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다만 평년보다는 다소 낮겠는데요. 우리 지역 오전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4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북극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수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12일 새벽 사이에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라 서부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고는 최고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여일 만에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3차 유행의 확산세가 점차 잡혀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인근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에는 사적 모임은 자제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